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다 함께 꿈꾸는 혁신성장, 스타트업 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2018 동아 이코노미 서밋에 다녀왔습니다. 여성 고유의 섬세함과 감성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여성들의 창업 성공을 돕는 곳을 소개합니다. 창업 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중소벤처기업부 조주연 기술인재 정책관을 만나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주 송정역 시장.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과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광역시, 대기업이 힘을 합친 성공적인 전통시장 사례로 꼽힙니다. 지난 17일에 열린 2018 동아 이코노미 서밋에서는 이렇게 스타트업 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안서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마트 슈즈 AI 플랫폼, 모두 스타트업 기업들의 제품들입니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추진 상황과 이것이 스타트업계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중간 점검하는 2018 동아 이코노믹 서밋이 개최됐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다 함께 꿈꾸는 혁신성장입니다. 모진 조직과 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바로 성장과 발전이겠죠. 하지만 글로벌 경영 환경은 나쁘지 않다는데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변수와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으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국회 5당 원내대표들도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과 신산업 육성 그리고 스타트업 벤처 창업 지원 등을 통한 혁신 성장을 거쳐서 사람 중심 경제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간 융복합은 새로운 협력 관계를 필요로 하는 만큼 대기업과 벤처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동반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사례 발표와 종합 토론 등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의 기조 강연이 있었습니다. 홍 장관은 현재의 산업 생태계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생할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개방형 혁신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는 생태계 경쟁을 하고 있고 이제 대기업도 바로 독립적인 자기 하도급 기업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기업 그리고 새로운 창업 기업들을 지원할 때 대기업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창업자들도 좋은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대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바로 스크럼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바꿔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개방형 혁신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 그리고 정부가 그리고 연구기관이, 대학이 모두 힘을 합쳐서 힘을 한 군데에 모을 때 우리는 무서운 괴력을 낼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혁신 체제로의 전환,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예스티비 뉴스 안서윤입니다. 우리나라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은 출산과 육아로 직업을 잃고 경력 단절 여성이 된다고 합니다. 재취업을 해도 일과 육아의 병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이러한 사회 구조 탓에 여성들이 창업 전선으로 몰리면서 지난해 여성 창업자는 전체의 45%를 넘어섰습니다. 여성 고유의 섬세함과 감성이 무기가 되는 시대. 창업을 앞둔 여성들의 성공을 돕는 곳을 양가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공예 작업에 한창인 최연순 씨. 목공예와 주얼리, 나전칠기 등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사업으로 발전시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기술력도 갖고 있고 많은 작업으로 이제 공예 작품도 많았는데 이제 판로라든지 어떤 사업적인 그런 게 전혀
저 혼자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여자가 제조업으로 돈을 번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 씨는 서울의 공예 창업 보육시설인 여성 창업 플라자에 입주한 이후 다양한 정보와 컨설팅을 통해 홀로 서기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매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정 단골도 이제 좀 여러 분 생겨나고 있고요. 서울시 여성 창업 플라자는 전국 최초의 소규모 점포형 창업 공간으로 월 5, 6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 보육실 내에서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여성 창업 점포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월 매출 최대 1,000만 원을 넘기는 업체도 있습니다. 취업 시장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구직 활동에 불이익을 겪고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 이러한 사회 구조 탓에 여성들이 창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지난해 여성 창업자는 전체 창업자의 45%를 넘어섰습니다. 저희 조합원분들이나 다양한 여성 창업가들을 보면 결혼이나 출산 이러한 큰 이슈에 대해서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니기가 힘든 면이 있는데요. 창업을 통해서 저희는 이러한 거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여성들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여성 창업 플라자와 여성기업 창업 보육센터, 경기도의 여성 비전센터, 전국구 단위로 운영되는 시도 여성 능력 개발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과 감성이 결합된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여성 고유의 섬세함이 장점을 발휘하는 시대. 여성 창업가가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마련돼 전문성과 비전을 보유한 여성 혁신 창업가가 대거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스TV 뉴스 양가희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담당자를 만나서 2018년 지원 정책 방향과 세부 지원 내용 등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조주연 기술인재 정책관으로부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곳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이 활짝 꽃피우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동안에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R&D 지원을 받게 되면 그 원래 하기로 계획했던 기술 개발을 잘 했는지 이 성공 판정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숫자로 보면은 기술 개발을 성공한 그런 중소기업이 90%가 넘는데, 여기에서 매출을 일으키고 사업화에 성공한 기업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기술이 사업화가 안 된다는 것은 뭔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R&D 과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좀 시장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들이 투입되면 좋겠다. 네. 그래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기술금융 전문가들이 좀 들어가서 그 사업성을 좀 평가해서 R&D 지원을 해야겠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기술 개발이 성공한 다음이더라도 실제로 사업화로 이어져서 매출이 나는 거를 성공으로 판정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기술료를 받는 것도 뭐 10%를 정액으로 내는 방식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발생한 매출의 일부분을 마치 로열티를 받는 식으로 그렇죠. 하게 되면은 좀 더 시장 중심으로 이 R&D 지원 체계가 돌아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R&D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평가를 하고
나중에 성과도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통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형 혁신이라고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혼자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연구기관 중에서는 대학, 출연연 이런 데 협력 관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대기업과의 협력 매우 중요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중소기업 간에도 협력해야 되는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개방형 혁신을 유도하는 R&D 지원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준비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선도적으로 정부가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R&D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것이 R&D 혁신 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고 이해도 빠릅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해서 이 도덕적 해이 사례가 많다는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그 부정 사용 방지 대책을 많이 내놨는데 이번 혁신 방안에도 그게 또 포함이 되는지 또는 강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정부가 R&D를 지원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R&D 지원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이 국민들의 세금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번에 발표하는 혁신 방안에도 당연히 포함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부정수급을 한 R&D 기업이 발견이 되면 그동안에는 이 중소기업 R&D에서 참여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제한하게 돼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또 강화돼서 10년까지도 그 제한을 받게 되고요. 그동안에는 R&D 사업에만 또 참여 제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방침을 바꾸어서 정책금융이라든지 다른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참여를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매우 강화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번에 고민한 것은 예방 차원의 것인데요. 사실은 이 R&D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금 잘 쓰고 계신지 그러한 여부들을 체크할 수 있는 장치들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낸 세금이 투명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스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